폭염이 살짝 누그러지고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휴가철에 고속도로 막힐 걱정 없이 만나볼 수 있는 전국의 테마 기차 여행지 소개해드립니다. 변종모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기차 여행지 소개해 주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기차 여행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네, 보통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직접 운전하시죠. 네, 저는 여행을 갈 때 운전을 하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도 다른 사람은 좋은데 운전자는 오롯이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네. 갔다 왔다 차도 막히고 시간을 너무 많이 길 위에서 허비를 하다 보니까 오직 운전에만 신경 쓰느라 내가 여행을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고 한가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속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는 기차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네. 기차 여행 혹시 장점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너 나랑 똑같다. 그러세요? 저 어디 멀리 여행 가면 사실 화장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렇지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면서 오롯이 같은 동행이랑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 장점인 것 같고요. 힐링되죠. 네, 그리고 단점 아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사실 또 있긴 해요.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니까 지켜야 할 공중 도덕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오늘은 기차 여행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전국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루 정도 당일치기 위주로 해서 기차역 주변에서 돌아보면 좋을 만한 것들, 또 맛집들 이런 거 위주로 할 텐데 뭐 1박 이상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곳만 딱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기차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오늘 정보 잘 참고하셔서 그렇구나. 네. 가까운 곳으로 여행 네, 다녀오셔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 바로 올해 개통된 노선이라고 해요. 네. ITX 동해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열차 타고 어디 갈 수 있나요? 요즘 이 노선 정말 핫합니다. 올해 1월 1일 날 개통이 됐는데요. 네. ITX 동해선인데 이 마음이라는 기차 이름이거든요. 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이렇게 등을 훑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네. 지금 이 노선 자체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실 예매를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요 정차역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뭐 묵호, 삼척, 경주, 해운대 뭐 이런 곳을 쭉 거쳐서 부전역까지 34개의 역을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아름다운 기차역 거의 다 훑어 지나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묵호나 삼척, 울진, 영덕 이쪽으로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동해에 한 그러시구나. 일주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 지역을 기차를 타고 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일 것 그쵸.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 구간이 일정 구간 끊어져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어져서 동해로 가신다라고 하면 이 기차 꼭 타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 서울에서도 출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역이나 청량리에서 강릉이나 동해까지 가는 KTX가 많거든요. 네. 하루에 편수도 많고 그래서 편안하게 동해까지 갈 수가 있는데 동해에서 ITX를 갈아타시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부산으로 출발을 해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부산에서 강릉까지 그쵸. 올라오실 수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강릉 아니면 동해 가는 구간은 반드시 예매를 할 때 A열을 구하면 참 좋습니다. A열이요? 네, A, B, C, D가 있잖아요. 네. 근데 A열을 구하시면은 정동진 가까운 데서부터는 바다를 바로 팔짱 끼고 쭉 갈 수 있는 네,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기차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 다 타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차를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기차의 컨디션을 따라올 나라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네.
네. 기차가 굉장히 깨끗하고 편리하군요. 그렇죠. 예, 요번에 새로 생긴 ITX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유실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핸드폰 만지작거리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좋아진 기차역을 한번 아름다운 기차역과 좋은 컨디션의 기차를 타고 여행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동해선 ITX 타고 가볼 수 있는 도시들 중에 어떤 네. 여행지 추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방금 훑어드린 이 능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도 엄청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뭐 삼척의 맹방해변이라든지 덕산해변, 그다음에 울진의 왕피천 공원이라고 또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맛있는 거리죠. 영덕 대게거리도 갈 수 있고 맛있겠네요. 포항의 스페이스웍도 갈 수 있는데 다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딱 한 곳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거든요. 네. 묵호라고 들어보셨죠? 묵호요? 네. 저는 아, 익숙하지가 그래요? 않아서 오늘 네. 좋은 정보가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오늘 혼내려고요. 보통 묵호를 못 가시는 이유가 묵호 바로 전 역이 정동진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정동진까지만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군요. 사실은 묵호에서 10분만 가면 정동진에서 10분만 가면 묵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도 바로 다음 역이 묵호이기 때문에 이곳은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 내가 서울을 떠난다면 어느 곳에 살까 생각했을 때 저는 묵호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실제로 문학적으로 배경이 많이 된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묵호에서 내리면은 볼 것들이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이 논골 마을이라고요. 논골 마을이요? 네, 사실 묵호역은 아주 작은데 묵호역에서 내리면은 거의 모든 곳을 걸어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장점도 있고 논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1941년 개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너무 활성화가 돼서 그 논골담 지금 논골담이라고 부르거든요. 항구 뒤로 비탈에 이어진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럼요. 벽에 예쁘게 벽화 그림이 네. 쭉 그려져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벽화도 말씀드릴 건데 묵호항 뒤편의 농골마을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집과 집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그냥 그 역사를 다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벽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묵호는 제가 느끼기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담화라고 할 정도로 이 지역 삶에 제대로 표현이 된 집집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역사를 다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농골담길 같은 경우에는 길이 4가지가 있어요. 농골 1길, 2길, 3길 그리고 등대 오름길이 있는데 어느 곳을 이용하시더라도 등대에 도착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등대까지 올라보시면요. 묵호 등대에서 바라보는 그 동해안과 묵호항은 정말 그림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여기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다를 걷는 듯한 그 데크도 아주 잘 돼 있지만 거기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네. 내가 만약에 엄청 힘든 일이 있다. 이럴 때 살짝 묵호를 들으셔가지고 묵호 등대에 한번 올라보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실례로 한 2년 전에 묵호 등대 가시면은 엽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공짜입니다. 네. 그러면은 엽서가 나에게 오는 건가요? 네, 나에게 오게 할 수도 있고 친한 사람한테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만 알면 근데 정확하게 1년 뒤에 도착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민망한 말로 저한테 쓴 게 1년 뒤에 보니까 너무 좀 묘한 감정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묵호 등대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너무 예쁘거든요. 등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LED 조명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농골담길 위에서 반짝이는 야경을 또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대랑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돛제비
골드 스카이밸리라고 돛제비라는 느낌 아시겠죠?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돛제비인데 돛제비라는 말은 사실은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등대랑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체험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은 이제 2021년 5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지금 VCR 보시듯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스카이워크라든지 스카이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데크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묵호의 전경을 바로 내려다 보시면 아마 엄청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뭔가 먹거리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마른 사람들이 또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묵호에서 이렇게 짧은 하루치기, 당일치기 여행 가능할 수 있는 게 걸어서 다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농골담길 역 기준으로 했을 때 농골담길 가기 전이 묵호 시장이거든요. 네. 이 재래시장이 사실은 아주 오래돼서 낡고 허름하지만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웬만한 수산물 그리고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건어물 가게들도 즐비한데요. 그 건어물 가게에서 건어물을 사시면은 직접 들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편하게 가야 되니까 거기서 다 택배로 배달까지 다 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갈 때마다 여기 건어물 가게도 이용하고 묵호시장 이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니 해도 묵호 같은 경우에는 MC님도 오늘 생경하다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서점이 있는데요. 여행자의 서점이라고 하는데 서점 이름도 되게 예쁩니다. 잔잔하게라는 서점이거든요. 아, 예쁘네요. 네, 이 서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 계시는데 최지영 작가님과 조성중 사진작가가 같이 만든 묵호의 지금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걸어서 이 서점만 찾으신다면 아마 모든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서점 주인이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이미 다 읊어줍니다. 먹을 곳이 어딘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여행 정보를 알아서 풀어주시는군요. 그럼요. 네, 묵호에서 가장 번화가인 그 로터리 근처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셔도 됩니다. 네. 잔잔하게 서점 찾아가셔가지고 그 서점 주인한테 많은 정보 들으시고 편안하게 묵호 등대까지 올라보고 시장까지 한번 다녀오는 그런 여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행지 가면 추억을 좀 남길 수 있는 네. 뭐 기념품이라던가 아니면 그 마그넷이라고 하는 자석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냉장고에 사오는, 붙이는 거. 네. 사오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 네. 이 서점에도 그런 걸 좀 판매하나요? 서점에도 직접 이 서점 주인이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소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서점에만 들어가도 한 몇 시간은 후딱 지나가는 책은 안 읽으시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ITX 동해선을 네. 타고 가볼 수 있는 묵호라는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자, 다음 열차 한번 알아볼게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바다 보면서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노선이 있습니다. 그쵸. 바로 남도 해양 열차라고 네.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서 그쵸. 이번에는 남해를 좀 훑을 수 있을 것 뭔가 같다. 바다 냄새도 슬슬 나기 네. 시작하고. 이 노선을 이용해서는 어디를 가볼 수 있는지. 네, 사실 남도 해양열차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서울에서나 수도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남쪽까지 운전해서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리잖아요. 너무 그렇죠? 멀죠. 그리고 특히나 휴가철에 차가 막힌다라고 하면 거의 운전자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일 텐데요. 전라도와 경상도 주요 지역을 대부분 편안하게 그냥 여행하실 수 있는 게 남도 해양열차인데요. 이 노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구간으로는 전라선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종착역이 여수 엑스포역이거든요. 엑스포 예전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시면 천안,
익산, 임실, 곡성, 순천, 여천 이렇게 지금 읊어드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유명한 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너무나 좋아해서 특히나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자주 가는데요. 여기에 선택의 폭이 너무 역마다 주요 역마다 아름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전라선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은데 네. 전라선 이용하실 때 사실은 매주 매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8시 4분에 타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고요. 반대로 돌아올 때는 엑스포역에서 오후 5시 22분 걸 타면 서울에 정확하게 10시 15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기차 여행의 장점이 또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라남도 해안 열차를 한번 타 보시면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만 이용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득 떠나고 싶을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네. 저 같은 싱글들은 걸리적거리는 방해 요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어폰 하나 딱 꽂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기에는 이 남도 열차만한 게 정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떠나시더라도 방송이 없을 때 떠나시는 거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여행은 아니지만 일단 기차 한번 타고 남도 한번 쓱 가신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라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전라선에 여러 유명한 여행지들이 있지만 종착역인 여수가 네. 대표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시는군요. 네. 여수 혹시 내려가게 된다면 당일치기로 다닐 만한 여행지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수 엑스포역 같은 경우에 행사 때문에 이미 너무 유명해졌지만 저는 딱 내리는 순간 모든 잡념이 없어질 정도로 아니 역에 내렸는데 바로 앞에 섬도 보이고 바다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수라고 생각하는 곳이 저는 오동도거든요. 오동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수의 동백나무꽃이 흐드러진 군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오동도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기점이자 종점이기도 해요. 이 오동도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면적이 한 3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동백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나무들이 많아서 아주 초록의 바다를 지척에 둔 섬 위에 뜬 초록의 섬, 꽃섬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오동도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봤을 때 오동나무 잎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오동도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 동백꽃 이전에 오동나무도 되게 실제로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안 같은 경우에는 암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암석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코끼리 바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다 많죠. 네, 하나씩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암 절벽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섬 내에는 단 한 가지 차량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여기서 운행하는 코끼리 열차라고 아주 귀여운 열차가 있거든요. 네.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섬 입구 자체 유람선이나 보트 같은 게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동도 가시는 길에 한번 두루두루 이용하셔도 시간이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섬에 역에 내려서 오동도까지 갈 때 주로 혹시 걷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걷는 거 좋아해서 네. 특히 여행 가면 제가 거의 이제 만보기 기능을 보면 진짜요? 네, 수만 보를 제가 걸을 정도로 항상 그러시구나. 걸어 다니거든요. 저도 제2의 직업이 산책입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역에서 오동도가 바로 보이는데 쉬엄쉬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좀 급하거나 볼 게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전거 대여 저는 추천드리고요. 좋네요. 네, 바로 버스 이용 가능합니다. 역 앞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143번
144번, 145번 버스를 타셔도 되고 택시를 이용하셔도 여러 명이 가시면은 오히려 더 싸고 빨리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수에 갔었으니까 먹는 거 얘기할 때 전 되게 민망해요. 왜냐면은 전라도잖아요. 그리고 전라남도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여수니까 제가 잘못 말했다간 너무나 맛있는 게 많은 지역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캐주얼한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구봉만두라고 있습니다. 구봉만두요. 네, 여수에 가면 그 이순신 광장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구봉만두인데 에이 만두가 다 똑같겠지 하시는데 여수에 사만만두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봉만두 가시면은 아주 신선한 낙지랑 새우 그리고 여수 돌산 갓김치 유명하잖아요. 맛있죠. 네, 돌산 갓을 넣어서 만든 사만만두. 아마 사만만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진짜 고심해서 음식 하나만 딱 소개해 드리자고 하면은 구봉만두 가셔가지고 아주 캐주얼하게 한번 드셔보고 그 다음에는 각자가 생각하신 맛집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여수 출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가 맛집이야라고 하면 남도는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맛집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만만두는 꼭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남도 해양열차 두 번째 노선이죠. 네. 이제 좀 경전선으로 넘어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전선 중에서는 어떤 코스가 있을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의 맨 밑바닥을 이렇게 훑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부산 부전역이라고 있습니다. KTX 같은 게 출발하는 큰 부산역 아닌 서면 가까이에 있는 부전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구포, 하동, 벌교, 보성 이런 데서 벌써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역 이름에서 최종 종착역이 광주 송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시면은 정말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남도선 운행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8시 13분에 출발을 하면 정확하게 점심시간 피크가 딱 지나면 1시 11분에 도착합니다. 네. 그리고 오는 기차는 오후 4시 5분에 출발해서 부산 부전역에 도착하면 9시 1분에 정확하게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 송정역을 기준으로 하자면 왜냐하면 종착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루짜리 여행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송정역에 내리시면 바로 앞에 이제 맛집이 펼쳐집니다. 광주답게. 그래서 송정역 바로 앞에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역 바로 앞에 시작되는 게 1913 송정역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 같은 경우에 벌써 숫자만 봐도 1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시장인데 여기가 이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또 새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데이트 코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송정 매일시장이랑 송정 5일시장과 함께 3대 시장으로 불리는데요. 이 1913 시장 꼭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개념보다 더 팬시한 샵들도 많고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기서 너무 배를 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근처에 떡갈비 좋아하시죠? 네, 송정 떡갈비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네. 아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길 건너 맞은편에 가시면은 떡갈비 골목이에요. 원래는 한 20여 점포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도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은 오로지 떡갈비만 먹기 위해서 이 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떡갈비도 맛있지만 광주니까 밑반찬 너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식당들이 20곳이 되는데 제가 어느 집을 가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아무 집이나 가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 맛있군요. 네, 보통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차는 소고기로 만들잖아요. 여기도 처음에는 소고기로 했다가 90년도 후반에 이제 경제가 약간 안 좋아지면서 그런데도 여기 착한 점주께서 가격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식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 대비 여러 장이 나오니까 또 훌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길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MZ들이 많이 가는 시리단길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무슨 리단길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뭐 황리단길도 있고. 그렇죠. 해리단길도 네. 있고 속리단길 많은데 여기도 광주도 못지않게 시리단길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먼 거리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꼭 가셔가지고 새로운 광주의 또 핫플레이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경전선까지 쭉 훑어봤는데 그 다음으로 굉장히 독특한 테마 관광 열차가 네. 있다고 해요. 이게 한국 최초의 개방형 열차라면서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한 번쯤 반드시 타보라고 제가 늘 권하는 구간인데 아주 네. 짧은 구간이에요. 백두대간 협곡사이를 운행하는 백두대간 협곡 열차인데 V 트레인이라고도 합니다. 뭐 요즘에 V 라인이 저는 V 라인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V라는 약자가 벨리의 V도 있지만 협곡 자체가 이렇게 V자로 생겼잖아요. 네. 거기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내륙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주, 봉화, 춘향, 분천 뭐 이렇게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데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붕 빼고 다 유리로 되어 있다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너무나 친환경적으로 사실 기차 안에 화장실을 없앨 정도로 환경에 민감하게 이렇게 시대에 맞게 맞춰놨는데 여기 각 역마다 너무 아름다운 강원도의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어디를 내리셔도 다 좋고 특산물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구입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기차 여행은 사실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예매하실 때는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손쉽게 예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가실 지역 잘 정하신 다음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롭게 기차 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으면 네. 좋겠는데요. 오는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숙박 세일 페스타가 진행이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해서요.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을 예매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역과 숙박 상품 잘 확인해 보시고 할인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를 타지 않고도 기차만으로 충분히 멋진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데요. 운전의 피로와 답답함 없이 만나는 다양한 테마 기차 여행 코스로 멋진 휴가철 여행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모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